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오늘 책들은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면서 읽고 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들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생기는 책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성격상 사서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그런 편인데 거기다가 요즘 또 약간 슬럼프 시기라서 저도 마음 다잡고 동기부여도 받고 싶어서 고르고 골라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 3권을 꼽아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생책이라고 소개드리긴 했지만 저는 평생 단 몇 권의 인생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인생은 기름칠만 해주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고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그런 굴곡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이 상황과 시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책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나는데 힘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은 한 문장이 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는 것처럼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들 중에서 여러분도 지금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인생책 한 권쯤은 꼭 만나셨으면 하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책 추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심리학 책 하면 먼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좀 낯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읽기 망설여지곤 했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쉽게 술술 읽힙니다. 이 책은 심리학 책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프레임이라서 그냥 내 틀 안에 갇힌 생각을 넓혀보자 라고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여러 부분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굳어진 내 생각과 이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열고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책 첫 장을 열면 보이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이 말을 읽고 나니까 난 비관주의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제시된 첫 문장인 이 말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한번 짚어보고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었고요. 책 제목이 프레임이잖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 프레임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두 각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갇힌 이 시각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과 타인을 파악하려면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어느 집이든 창이 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이 마음속 아니면 이 시각 안에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유지하고 어떤 프레임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책은 전개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특히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는 그런 좋은 문장들도 많고 내가 좀 더 이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에 다가가거나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11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이다. 라는 말로 이 파트는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첫 번째는 의무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새해마다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새해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맙니다.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상위 수준으로 결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해야지. 1만 블로그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근데 막상 실천에 옮기다 보면 내가 매일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아니면 블로그 글을 매일 하나 또는 2개 쓰기에는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한데? 야근도 해야 되는데? 등등 하위 수준으로 생각하기에 이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끝까지 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목표에 접근하곤 하죠. 우리는 왜 그냥 이 평범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접근 프레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늘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후회하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접근이라는 건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세상 밖을 향한 접근, 그러니까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는 늘 준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를 미래를 위해 늘 희생만 하지 말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남들과 비교하는 것 대신에 과거 나 자신과의 비교 또는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SNS를 하면서 타인과의 비교에 내 삶은 상대적으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요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긍정의 언어 사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프레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소개되는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부분입니다. 행복은 이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내용인데요. 같은 것을 소비하더라도 인식을 바꾼다면 좀 더 행복감을 오래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 소비라는 것을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보다는 그냥 갖는 것에 대한 목적성에 의미를 두고 무작정 사들이는 그런 소비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를 뒤돌아보면 사고 나면 오히려 행복감이 길게 유지되는 것보다 허무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번째로 소개되는 게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입니다. 이건 제가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과도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을 한다면 그게 일과 연관된 부분이라면 그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자 한다면 그런 반복적인 연습으로 이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의 삶보다 나를 뒤돌아보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잠시 쉬어가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오히려 더 큰 성취를 달성하고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워낙 유명한 자기계발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서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자기계발서들 추천해드리면서 몇 번 언급했었던 게 바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난 부자가 되겠다.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모두가 목표가 달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가 아니라 이 계속해서 작은 개선점들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대신에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나아간다면 결국 나는 변화하게 되고 해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크게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씩 바꾸어 나간다면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를 보고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은 습관이 점차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실패보다 무서운 게 바로 지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제 채널에서 뭐 부업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위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특히 부업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부업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지루함 때문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 중간 과정은 늘 지루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에서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끝없이 이 일에서 다른 일로 아니면 뭐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저 다이어트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저 아이디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지루함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함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일은 진짜 나에게 맞지 않아서 내가 그 일에서 이탈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성급하게 이동하게 되는, 이탈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에 잘 부합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문가와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성공에 다다르는 사람과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해서 실패에 다다르는 사람, 이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하게 따르고 아마추어는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결국 결과라는 것에 도달하려면 이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재미있는 예를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늘 거대한 최종 목표만 그린다고 그 목표에 저절로 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거기에 도달하려면 우리 삶에 전에는 없었던 그런 작은 습관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 습관들이 정착되고 시간이 쌓이면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에 저도 정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도 첫 번째 책 프레임에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도 크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관두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좋은 회사 왜 그만두냐 이러면서 말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저에게 위로가 된다기보다 불안감을 더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책도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은 앞에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과 비교하면 그렇게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불안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원인들, 그것을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불안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들은 사랑 결핍,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속물근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들으셔도 집단, 그러니까 사회나 타인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의해서 발생한 불안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인데요. 단어만 나열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에서 보여질 나의 지위 같은 것 대신 나 자신과 나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이 이 욕망을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종류든 불안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불안은 숙명과도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불안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아니면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잠식되고 있다면 언젠가 차분하게 시간을 내서 앉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설책처럼 그렇게 술술 책장을 넘기면서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고요하게 앉아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불안 대신 안정감이 자리 잡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하는 책 속의 영상이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봤고요. 제가 요즘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해주기도 한 책들이라서 더 애착을 갖고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